1776년 어느 겨울밤 창덕궁 깊은 곳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왕이,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개혁적이었던 정조대왕이 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곁에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선시대에 왕의 청혼을 거절한 여인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내시들과 궁녀들 사이에서 250년 동안 조용히 전해져 내려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조선 최고의 성군 정조와 한 평범한 궁녀 성덕임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간 여인. 그리고 평생 그 여인을 잊지 못한 외로운 왕. 지금부터 250년 전 창경궁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762년 여름 창경궁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의 절규였습니다. 그 옆에서 11살 소년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년의 이름은 이산. 훗날 정조대왕이 되는 세손이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8일 후 뒤주 안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소년 이산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궁궐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산은 변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세손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학문을 공부했고 대신들 앞에서는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뒤주 속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밤마다 소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대신들은 이런 세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사도세자의 피가 흐르는 아이. 위험하오. 언젠가 저 아이도 미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어린 세손을 향했습니다. 이산은 그 시선들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받았습니다.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세손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버지처럼.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 12살 소년이 품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산에게 딱 하나 위안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에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궐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손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면 궁녀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임무를 맡은 이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궁녀였습니다. 이름은 성덕임. 25살쯤 되었을까요?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더 아름다운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운,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첫날 밤, 작은 등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성덕임이 책을 펼쳤습니다. 마마, 오늘은 명심보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본래 착하나 욕심이 생기면 그 착함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산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비명도, 대신들의 차가운 눈빛도 모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이사는 성덕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어느새 그 시간은 이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궁녀가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그리고 이 만남이 둘 모두에게 평생의 아픔을 남길 줄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는 15이 되었고 성덕임은 2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성덕임이 찾아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덕임이 논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로가 물었다. 군자는 용맹을 숭상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를 숭상한다. 이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덕임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라고 보느냐?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궁녀가 세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불경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마마, 사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고통도 두렵고 외로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소인은 생각합니다. 이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덕임아,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덕임이 고개를 들어 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마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마께서는 어진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하며 경계한다.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라고 수군거린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성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보기에 마마께서는 마마이십니다. 세자 마마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산 마마이십니다. 마마께서는 마마만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산 그 자체로 봐준 것은. 덕임아, 마마, 우시면 안 됩니다. 마마께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언젠가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소인은 그것을 압니다. 이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마마의 눈을 보면 압니다. 마마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에 대해, 정치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성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여자라도 생각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궁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식견은 웬만한 남자 선비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사는 그녀와 대화할 때면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산을 세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산이 물었습니다. 덕임아, 네가 생각하는 훌륭한 임금이란 어떤 임금이냐? 성덕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임금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임금입니다. 그런 임금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마마께서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산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이 여인과의 시간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녀의 눈빛과 마주칠 때, 이것은 무엇인가? 16살 소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새손이고 그녀는 궁녀였으니까요. 성덕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무언가를. 하지만 그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마마, 이제 시간이 늦었습니다. 편히 주무시옵소서. 성덕임은 언제나 적당한 시간에 물러났습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사는 20이 되었고 성덕임은 33이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는 둘을 더욱 비극적인 순간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영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이산이 조선의 22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의 이름은 정조. 즉위식은 화려했습니다. 온 나라가 새 임금의 등극을 축하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백성들의 환호가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동시에 엄청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노론 대신들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 왕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왕도 사도세자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 견제해야 한다. 정조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을 키웠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하여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복권시키고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자들을 하나하나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는 진정한 성군이시다. 나라는 안정을 찾아갔고 문화는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왕비가 있었습니다. 효의왕후 김씨. 훌륭한 왕비였지만 정조와 마음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후궁도 있었습니다. 의빈성씨. 그녀는 왕자를 낳아주었지만 역시 정치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면 정조는 홀로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덕임. 그 궁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왕이 된 후 정조는 의도적으로 성덕임을 멀리했습니다. 왕이 특정 궁녀를 가까이 하면 소문이 나고 그것이 그녀에게 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들. 새손 시절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에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 어느 날 밤 정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시를 불러라. 예, 전하. 궁녀 성덕임을 찾아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예, 전하. 알아보겠나이다. 며칠 후 내시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궁녀 성덕임은 지금 침방에서 바느질 일을 하고 있어옵니다. 올해 35살이 되었다 하옵니다. 35.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건강은 어떠하냐?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옵니다. 몇 해 전부터 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정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성덕임을 불러들이라. 내가 만나고자 한다. 전하, 그러나 어서 가거라. 내시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왜 갑자기 저 궁녀를? 하지만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왕이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그녀를 내 곁에 둘 수 있다. 정조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밤이 될 줄은. 달빛이 창덕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조용한 처소에서 홀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덕임이 들어왔습니다. 예의를 갖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성덕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개를 드시오. 성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차분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뺨이 홀쭉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기침을 하는 모습에서 병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덕임, 오래간만이요. 전하, 짐은 그대를 많이 그리워했어. 성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아니요. 짐의 진심이요. 정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임, 그대는 짐을 기억하는가? 세손 시절 그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그때가 그립소. 그 시간들이 짐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소. 성덕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정조는 용기를 냈습니다. 덕임, 짐은 이제 왕이요. 짐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전하, 그대를 짐의 곁에 두고 싶소. 후궁으로 삼아 평생 함께하고 싶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청혼을 한 것입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궁녀가 왕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영광을 얻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갈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송구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인은 전하의 곁으로 갈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당황했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짐이 부족하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성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전하를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전하를 사랑하기 때문이옵니다. 정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기에 거절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성덕임이 고개를 들어 정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만약 후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노론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인을 핑계로 전하를 공격할 것입니다. 왕께서 미천한 궁녀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정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궁들도 저를 질투할 것입니다. 궁궐의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덕임이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했습니다. 소인은 이미 오래 살지 못할 몸입니다. 정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폐병입니다, 전하. 이미 몇 해 전부터 알아왔습니다. 의원들이 말하기를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짐이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아니옵니다, 전하. 성덕임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후궁이 되었다가 곧 죽는다면 전하께는 더 큰 슬픔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말할 것입니다. 궁녀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으려다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런 것들은. 전하, 소인은 전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선의 왕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 아버지 세자, 마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분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할 분입니다. 덕임. 그런데 소인 같은 보잘것없는 궁녀 때문에 전하의 대업이 흔들린다면 소인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정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대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성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는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전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강하신 분입니다. 아니요. 짐은 강하지 않소. 그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오.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손 시절 짐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대는 아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이들이 짐을 의심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 그대만이 짐을 위로해 주었소. 전하,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짐은 평화로웠소.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짐은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었소. 왕이나 세손이 아니라 그저 이산이라는 한 사람으로. 정조가 성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은 그대를 사랑하오. 평생 사랑해왔소.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 성덕임은 울먹였습니다. 소인도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덕임이 조용히 정조의 손을 풀었습니다. 전하, 기억하시옵니까? 세손 시절 소인이 말씀드렸던 것을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짐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전하. 성덕임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인이 전하의 곁에 있으면 전하께 누가 됩니다. 하지만 소인이 물러서면 전하께서는 온전히 왕으로서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짐은 그런 길을 원하지 않소. 하지만 백성들은 원합니다. 조선은 원합니다. 성덕임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하, 소인의 사랑은 전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서지만 전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덕임. 그리고 전하께서 소인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덕임이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훌륭한 왕이 되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기다리시오. 까지 마시오. 하지만 성덕임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강제로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각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조는 홀로 남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가 사랑하는 여인의 거절 앞에서 그저 무력한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의 낮은 신음이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단 한 사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만이 홀로 우는 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조는 성덕임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낮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개혁을 추진하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장용령을 강화하고 규장각을 확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홀로 서재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문득 성덕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그녀가 책을 읽어주던 그 차분한 목소리,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정조는 가끔 성덕임이 수놓아준 손수건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세손 시절 그녀가 몰래 건네주었던 작은 선물. 하얀 비단에 매화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마마,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입니다. 마마께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조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후궁을 더 드리지 않으시는가? 왕자를 더 낳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때때로 정조는 내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덕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전히 침방에서 일하고 있다 하옵니다. 건강은? 내시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의원에 의원을 보내라. 최고의 약을 쓰도록 하라. 하지만 성덕임 본인은 모르게 하라. 예, 전하. 정조는 몰래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778년 겨울,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조는 늦은 밤까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갑자기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전하, 급보옵니다. 무슨 일이냐? 궁녀 성덕임이 위독하다 하옵니다. 정조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서류 위에 번졌지만 정조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다. 전하, 하오나 밤이 깊었고 당장 준비하라. 정조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성덕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궁궐 구석, 궁녀들이 거처하는 초라한 공간. 정조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성덕임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덕임. 정조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덕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하, 어찌 말하지 마시오. 힘을 아껴야 하오. 전하, 오셨군요. 성덕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당장 내의원에 명하여. 소용없습니다, 전하. 성덕임이 가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의 시간은 이미 다했습니다.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전하, 울지 마십시오. 소인은 행복했습니다. 행복? 짐 때문에 그대는 후궁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옵니다. 성덕임이 약한 힘으로 정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소인은 전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전하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덕임, 전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시오. 성덕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인이 죽은 후에도 훌륭한 왕으로 남아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남아주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약속하겠소? 약속하오. 성덕임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갑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하지만 성덕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나갔습니다. 덕임, 덕임. 정조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사랑하는 여인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덕임, 미안하오. 짐이 그대를 지켜주지 못했소. 밤새도록 정조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며 청했지만 정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나서야 정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의원 제조를 불러라. 예, 전하. 성덕임에게 의빈의 칭호를 내린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그러나 성덕임은 후궁이 아니었는데. 정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의 마음속에서는 후궁이었소. 비록 살아생전 곁에 두지는 못했으나 이제라도 예를 갖추고자 하오. 누구도 이견을 달지 마시오. 예, 전하. 정조는 성덕임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후궁의 예로 장사를 지냈고 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문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너무나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짐의 마음의 벗이었고 짐의 영혼의 안식처였소. 짐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대 덕분이요. 짐은 그대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정조는 그 비문을 성덕임의 묘 앞에 묻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오직 그녀만이 알 수 있도록. 성덕임이 죽은 후 정조는 2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완성했고 문화를 융성하게 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가끔 정조는 홀로 서재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덕임, 그대는 저 하늘 어디쯤에 있소? 짐을 보고 있소? 정조는 성덕임이 수놓아준 손수건을 늘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덕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 신하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저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전하의 개혁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여인의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임금이 진정한 임금입니다. 마마께서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만 지키신다면 분명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정조는 그녀의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정조는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짐이 죽거든 성덕임의 묘를 잊지 말라고 전하라. 매년 묘를 돌보도록 하라. 예, 전하. 하오나 성덕임은 누구옵니까? 정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짐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요. 그것이 정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의 매화꽃이 수놓아진 손수건. 성덕임이 수십 년 전에 선물한 그 손수건을 마지막까지 간직한 채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업적과 정치적인 일들만 기록되었지 이런 사적인 사랑 이야기는 역사책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일하던 내시들과 궁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평생 사랑했던 궁녀가 있었대. 그 궁녀가 왕의 청혼을 거절했다던데 진정으로 왕을 사랑했기에 떠났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건 아마도 왕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왕이어도 사랑 앞에서는 그저 외로운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성덕임이라는 여인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왕을 생각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덕임은 정조를 사랑했기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서로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완성된 사랑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성덕임은 왕의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역사 속에 기억나는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정조는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알고 슬픔을 알고 외로움을 아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창덕궁 어딘가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방이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사랑이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 평생 성덕임이 살아있었듯이 성덕임의 마음속에도 평생 정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될까봐 거리를 두는 사람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조와 성덕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진정한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2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용기.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인함.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성덕임과 정조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서로를 평생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준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오늘 밤 창덕궁의 달이 밝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250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조와 성덕임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 너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용기의 진정한 모습을, 존엄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조와 성덕임, 왕과 궁녀, 이룰 수 없었던 사랑.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성덕임이라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야사들, 그리고 정조의 행적을 분석해보면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평생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이 담긴 시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유독 궁녀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궁녀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궁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큰 사건들, 정치적 업적들만 기록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할 때 우리는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조와 성덕임의 이야기는 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결코 픽션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 용기의 진실, 존엄성의 진실. 그것은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을 단순히 업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슬퍼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